짠!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네, 아이고, 이제 나이가 먹었어. 자, 여러분들 어떻게 즐겁게 지금 공부하고 계시나요? 이왕이면 여러분들 즐겁게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이 자격증을 따야지라고 하는 거에 또 매몰되면 또 흥미를 놓칠 수 있잖아요, 그죠? 좀 즐겁게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계 짜는 거 이거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하고 정말 최적화시켜가지고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만드는 데만 요거 세팅하는 데만 지금 벌써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진짜로요. 자, 여러분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생은 다 그런 거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대요. 그러고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라고 하는 뉘앙스 속에서는 뭔가 좀 이렇게 인생을 바라보는, 인생을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좀 수동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인생을 내 스스로 디자인해가는 그런 모습들. 그걸 듣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인생은 다 그런 거야 라는 생각보다는 인생은 이런 거야 라는 것으로 한번 제 인생을 한번 디자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사 능력검정 심화 수업은 이런 거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남북국 시대를 배워봐야 되겠습니다. 이 통일신라와 발해, 남국의 통일신라가 있고 북국의 발해가 있죠. 우리는 이 시대를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 시대를 바로 남북국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남북국 시대라고 하는 이 용어를 사용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자, 그 계기는 뭐였냐면 바로 조선 후기 실학자 유득공의 발해고라고 하는 역사서에서 이거 이제 유득공에 의해서 쓰여진 겁니다. 이 남북국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통일신라는 다시 두 덩어리로 나눠 볼게요. 이 통일신라 전기와 통일신라 후기로 나누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밑에 보면 여러분들 통일신라의 출발은 여기 문무왕부터 그리고 희해공항까지. 물론 이거는 뭐 어떤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뭐 옛날에 쓰던 용어 뭐 상대, 중대, 하대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와 좀 비슷하게 한번 나눠봤어요. 무열왕부터 출발하지 않고 저는 그냥 삼국통일 출발이니까 바로 문무왕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문무왕에서 희해공항 피살될 때까지 피살 죽어야 이 사람이 그때까지를 통일신라 전기로 봤고요. 그 다음에 이 선덕왕부터 마지막 경순왕까지, 신라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선덕왕부터 경순왕까지를 통일신라 후기 또는 말기로 보고 있다라는 거. 일단 임의로 제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기와 후기의 어떤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먼저 여러분들 통일신라 전기의 어떤 특징을 한번 살펴본다면 이때는 여러분 어떤 때냐면 지금 왕이 삼국을 통일한 거야. 그 쟁쟁한 경쟁, 그 군사강국 고구려, 문화강국 백제를 무너뜨리고 통일을 시킨 거야. 그 왕의 권위가 어떻겠어? 하늘을 치솟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그래 이제 완벽하게 고대 국가의 왕권 강화, 더 나아가서 전제 왕권 강화 빡! 이게 바로 통일신라 초기의 분위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여러분들 왕권이 그냥 뭐 하늘을 찌를 듯 올라가려고 하는 시기였다. 그래서 여러 왕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이려고 해요. 기회잖아요. 그죠? 자,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출발은 물론 이제 이 왕부터가 통일신라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렵죠. 아직 삼국통일이 되지는 않았으니까. 하지만 여기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 있냐면요. 바로 뭐니 해도 태종 무열왕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 태종 무열왕. 네. 자, 이 태종 무열왕은 누구일까요? 태종 무열왕은 여러분이 아마 잘 알 겁니다. 바로 김춘추. 네, 맞습니다. 김춘추입니다. 김춘추. 이 김춘추는요, 어떤 왕이냐면 신라에서 최초로
최초로 진골 출신의 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초의 진골 출신의 왕. 진골 출신의 왕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라에는요, 골품제도라는 게 있어요. 골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왕족이나 고위 관료를 독점적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품에 해당하는 사람들은요,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이렇게 내려가는데 품 중에서는 제일 높은 게 육두품인데 육두품 대표적인 사람이 최치원, 경주 최씨, 우리 집안. 우리 집안 육두품 집안이야. 자, 어쨌건 그래도 여러분들 지배층은 지배층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경주 김씨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꼭대기까지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골품제라는 건데 이 골 중에서 이 골을 또 나눠요. 성골과 진골로. 성스러운 뼈다귀, 진짜 뼈다귀. 야, 나 뼈대 있는 집안이다. 야, 이런 이야기 할 때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성골, 진골. 근데 어쨌건 간에 이 성골이 쭉 삼국시대 이 신라 속에서는 왕을 쭉 이어왔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저기 진덕 여왕, 여자가 지금 왕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죠. 뭐 앞에 선동 여왕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서 대가 끊겨요. 끊기니까 성골의 대가 끊기니까 그 뒤를 이어서 진골 출신이 왕이 됐는데 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태종무열한 김춘추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이제 진골 출신들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는 모습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태종무열한 김춘추가 한 일 많이 있죠. 일단 이 나당연합을 이끌어내는데 아주 혁혁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나당연합을 이끌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고요. 예, 그 결과 백제를 멸망시켰던 왕, 그 당사자가 바로 이 김춘추 태종무열 왕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함께하는 파트너의 역할을 했던 인물이 있죠. 예, 바로 김의 김씨 김유신. 네, 가야 출신이에요. 가야가 이제 망하고 나니까 결국 이제 신라 쪽으로 오게 된 건데 사실은 이 김의 김씨 집안도 골품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이 김유신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삼국통일에 너무 공이 크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 지배층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김춘추와 이 김유신의 어떤 그 합작에 의해서 네, 바로 삼국통일의 어떤 토대를 만들어 놓게 되더라. 태종무열왕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의 아들이 누구냐면 이제 문무왕이 되겠습니다. 문무왕. 자, 문무왕은 무엇을 했을까요? 문무왕. 자, 이 문무왕 같은 경우에는요, 아버지가 백제를 멸망시켰다면 문무왕은 이제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백제 멸망했고 고구려 멸망했고 그리고 나당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예, 그리고 드디어 삼국을 통일하는 주인공이 바로 이 문무왕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삼국 통일의 어떤 그 완성의 어떤 모습들을 지금 볼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이 문무왕 때부터 여러분들 이렇게 딱 통일됐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통일됐어. 왕이야. 왕권을 좀 강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무왕과 관련된 왕권 강화와 관련된 제도들을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상수리 제도라는 게 있어요. 상수리. 자, 이 상수리가 뭐냐면 요거는 지금 인질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질제도. 그러니까 각 귀족들을 지금 제압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제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좀 힘이 있는 어떤 귀족들을 경주에 와서 살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상수리 제도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외사정이라는 게 있어요. 외사정. 자, 여러분들 사정이 뭐예요? 사정. 네. 사정기관이라는 게 있죠. 사정기관. 그래서 사정 나왔습니다. 사정기관입니다. 감사, 감찰. 그런데 바깥 외가 붙었어요. 이건 뭐냐면 지방의 감찰을 보내는 그런 역할이라는 의미죠. 뻔한 거예요. 외부에 이제 보내가지고 감시하는 어떤 그런 기구 이런 것들을 지금 이 문무왕과 관련된 모습들 이거 다 왕권 강화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문무왕은 나는 죽어서도 나라를 지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유언이 뭐였냐면 나는 죽어서 바다의 용이 되겠다. 나는 죽어서 동해바다의 용이 되겠다. 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이 문무왕 같은 경우에는 화장을 해가지고 이 동해에다가 묻었다고 하죠. 화장을 해서. 그게 지금 여러분 경주에 가시면은 그 문무대왕릉이라고 있어요. 그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바로 이 문무대왕릉에 지금 흔적이 남아있다라는 거. 문무대왕암, 문무대왕릉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나중에 이제 이 문무왕과 그의 아들 신문왕, 이 신문왕과 관련되어서 많은 또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건 제가 천천히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신문왕의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볼 텐데요. 자, 신문왕 갑니다. 자, 이 신문왕은요 어떤 일들을 했냐면 진짜 이 신문왕이야말로 정치를 왕권을 강화시켰던 아주 장본인이 바로 이 신문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입니다. 자, 이 신문왕이 어떤 측면에서 왕권을 강화했는지 한번 정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무서운 사람이에요. 예. 이 왕권 강화는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볼 수 있는데 이 신문왕 때 여러분들 이 진골 귀족들을 찍어 누르기 위해서 왕권을 강화시키고 진골 귀족들의 힘을 찍어 누르기 위해서 난이 하나 벌어져요. 그 난이 뭐냐면 바로 김흠돌의 난이라는 겁니다. 김흠돌의 난이라는 거예요. 김흠돌의 난.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이 김흠돌의 난을 계기로 해서 그래 진골 귀족들이 난을 일으켰어. 당연히 이건 역모야. 제거해야지. 라고 해서 이 왕권이 강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 진골 귀족들을 제거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당시에 귀족 회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화백회의라는 겁니다. 그 화백회의 장이 누구냐면 상대등이에요. 자, 이 상대등의 세력을 약화시킵니다. 이게 지금 화백회의 장인데 화백회의의 장이에요. 이 상대등의 세력을 약화시킵니다. 그러니까 귀족의 짱이니까 당연히 약화시켜야죠. 그죠? 왜냐면 지금 왕권을 강화시키는 게 목표니까. 여러분 이런 귀족회의는요. 이런 귀족회의는 다른 나라에도 있어요. 예, 바로 백제는 정사암. 요거는 백제. 그 다음에 여러분 고구려는 아시죠? 예, 제가회의. 제가회의는 고구려. 요런 어떤 그 귀족들 어떤 회의가 이제 고대에 있었는데 신라는 이 화백회의가 있었습니다. 화백회의 장이 상대등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찍어 누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찍어 누르는 어떤 그런 모습들, 상대 세력을 약화시키고요. 자기의 오른팔들을 강화시킵니다. 그 오른팔들 바로 집사부 시중, 예, 집사부 시중의 기능은 또 강화시키죠. 집사 말만 들어도 여러분들 뭐지 집사? 왕의 모든 일들을 다 해준 집사인가? 예, 그 집사부의 최고 관리가 바로 시중이에요. 그 시중의 힘은 강화시키는 모습들 당연하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골과 품 중에서 좀 불만 많은 사람들 누굴까? 품들 아닌가? 품들. 그죠? 그런 품들을 육두품들을 또 적극적으로 등용하고 있습니다. 육두품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고 있더라. 이때 이 대표적인 그 육두품을 한번 들어봐라라고 한다면 설총. 예, 화왕계를 지었죠. 화왕계. 꽃의 왕. 꽃의 왕. 화왕이 기억해야 될, 지켜야 될 어떤 그런 약속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총에 의해서 바로 이런 어떤 모습들을 통해 가지고 왕권을 강화시키려는 어떤 그런 의도를 지금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간단해요. 정적으로 자신의 힘을 강화시키고 귀족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시중과 육두품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신문왕은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걸쳐가지고 굉장한 압박을 가해 오는데요. 자, 먼저 경제적인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는요.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드릴게요. 옛날 공무원들은요. 토지를 받았어요. 토지를. 화폐 대신 토지를 받았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 토지의 소유권을 받은 건 아니고요. 그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 있잖아요. 그 세금을 국가에 낼 거 아니야. 국가 대신 가져가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예, 이걸 뭐라고 하냐면 거둘수 세금조, 세금을 거두는 권리, 그래서 수조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옛날 공무원들은 그 토지의 수조권을 월급 연봉식으로 받아갔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한 지역에서 살고 있는 농민들이 내는 세금이 세 종류가 있어요. 이건 뭐 역대나 어느 시대나 비슷해요. 조세, 공납, 역이 있는데 조세는 그 생산량의 일부를 내는 것이고 공납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특산물을 내는 것이고 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거 역은 뭐 지금도 있잖아요. 여러분 남자 같은 경우는 어디 가야 돼요? 군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노동력 제공하고 있잖아요. 이런 형태가 지금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세, 공납, 역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건 귀족들이 너무 좋아했어. 왜냐하면 너는 나라의 녹을 먹고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때 녹이야. 그 녹을 뭘로 줬냐면 읍을 준 거야. 와우, 읍면동. 한 마을을 통째로 줬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을에서 나오는 세금을 다 거둘 수 있다. 그러면 조세, 공납, 역 모두 가능하다. 특히 역, 노동력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이 귀족들이 가져갈 수 있는 노동력을 무엇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군사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즉 귀족들이 군사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왕은 좋아할까 나빠할까? 당연히 싫어하겠죠. 왕권은 지금 강화시켜야 되는데 귀족들이 군사를 가지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노급을 폐지하는 거예요. 대신 사전에 뭘 지급했냐면 관료전이라는 걸 지급합니다. 자, 관료전은 여러분 딱 느껴보시죠. 그러면 노급과의 차이점? 관료전은 노동력 징발이 안 되겠군. 느낌 빡 오시죠, 여러분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시키는 경제적 개혁을 단행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와우, 신문왕 대단합니다. 뉴스페이퍼 킹. 뉴스를 많이 보셔가지고 정책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신문왕의 사회면에서의 개혁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시스템을 좀 정비해주면 통일시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시스템을 정비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전국을 어떻게 나누냐면요. 전국을 구주 5소경으로 나눕니다. 이 구주를 나누는 것도 여러분들 이것도 이제 고구려 3개, 백제 3개, 신라 3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9개의 주로 나눈 거예요. 구주, 그 다음이 오소경. 구주 오소경은 통일신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오소경은 뭐냐면 말 그대로 지도 이렇게 보시면 옛날에 삼국시대의 신라일 때는 수도가 경주였는데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통일이 되고 나니까 수도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잖아요. 그죠? 이러면 지방 통일시킨 이 고구려나 백제 영토를 다스리기가 좀 쉽지 않겠죠. 원만하지 않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경주를 컨트롤 C 그리고 컨트롤 V 시킨 게 바로 5개의 작은 경주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소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오소경을 설치한 어떤 그 배경은 뭐냐면 바로 수도. 이 수도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수도의 편제성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오소경 예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자, 오소경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좀 기억할 소경이 있다면 먼저 중원경이라는 게 있어요. 중원경은 지금 어디냐면 청주에 충주. 가운데 중이니까 충주에 충주. 여러분들 이 충주하면 뭐가 있을까? 여기에 충주 고구려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 장수왕의 그 남하 정책에 의해 아주 쭉쭉 밀고 내려오면서 세웠던 비석 아니야, 충주.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가 있냐면 남원경이라고 있어요. 남원경. 남쪽에 있는 것이죠. 여기는 지금 어디냐면 청주에 청주. 서원경. 죄송합니다. 서원경입니다. 서원경. 자, 서원경입니다. 서원경. 네, 서원경이라고 있습니다. 서쪽에 있는 건데 여기 어디냐면 청주에 청주. 이 서원경 청주와 관련된 곳이 있다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뭐가 발견되냐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발견돼요. 먼저 민정문서. 민정문서라고 하는 것은 당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기초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민정문서, 청주에서 작성된 그 민정문서 발견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이런 타이틀 붙여.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이게 이제 만들어진 곳, 그게 청주입니다. 바로 직지 심체요절. 고려시대죠, 여러분들. 고려시대.
이런 것들이 바로 또 이 청주 서원과 서원경과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군사체제로 여러분들 구서당 10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습니다. 자, 이 구서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앙군이에요, 중앙군. 중앙군인데, 이 중앙군이야. 이건 나라 지키는 제일 중요한 부대 아니야. 그런데 여기에 놀랍게도 신라인들 뿐만 아니라 고구려인, 백제인, 심지어 말갈인도 들어가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 이제 통일됐으니까 뭐 고구려, 백제 이런 거 의미 없다. 바로 민족융합. 바로 민족융합 차원에서 이런 구서당이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구서당 10정. 10정. 이거는 어디냐면 지방군이에요. 지방군. 근데 왜 10정이냐면 여러분들 전국이 지금 9개의 주잖아요. 그죠? 9개의 주로 나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주씩 하나의 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원래 9정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한 주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한 정을 더 추가시킨 거야. 그러니까 거기 2개가 되겠지. 그래서 합쳐서 10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구서당 10정의 그런 군사 시스템들을 또 정비하는 것이 바로 또 이 신문왕이다라는 거 진짜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그죠? 예. 정치, 경제, 사회 다 이렇게 시스템을 정비해 놨는데 어찌 본다면 이거는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어떤 그 왕의 어떤 힘으로 지금 찍어 누르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시몬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왕에게 충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국학이라는 거예요. 국학. 이 국학은 뭐냐면 바로 유학을 가르치면서 왕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는 논리를 가르치는 곳이에요. 유교라는 게 그런 거에 연결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이런 국학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자발적 복종까지도 가능토록 만들었던 설계했던 그런 왕이 바로 신문왕이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왕이에요. 아주 노련한 정치인 신문왕. 예, 그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각의 분야에 걸쳐가지고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어떤 그 여러 방법들을 디자인했던 인물, 그 인물이 바로 이 신문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신문왕의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런 또 연결고리가 또 뭐가 있냐면 신문왕과 관련된 사찰이 하나 있어요. 예, 그 사찰이 뭐냐면 바로 가문사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가문사. 말 그대로 감사합니다. 예,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떤 은혜?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 누구야? 신문왕이 아버지가 바로 문무왕이잖아요. 그죠? 근데 문무왕이 여러분들 죽어서 용이 돼서 지켜준다고 했잖아. 아우, 아들 사랑, 나라 사랑 장난 아닙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이 문무왕 때 이 받은 아마 아버지가 준 것 같아. 동해 용이 된다고 했으니까. 예, 피리가 있어요. 그 피리가 뭐냐면 바로 만파식적이라는 거예요. 만파식적. 만파식적. 이 피리는 외적이 쳐들어오면은 그냥 스스로 울려가지고 지켜낼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 아버지가 죽어서 바다의 용이 되었다. 그 아버지로부터 연결되어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아버지에게 감사합니다 하기 위해서 지었던 절이 바로 가문사다. 그걸 어떻게 믿냐고요? 실제로 가문사는요. 그 지하가 이 지하 밑에 공간이 있어요. 공간을 왜 만들었을까? 용이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용이 누군데? 아버지 문무왕이잖아. 그죠? 그래서 그렇게 가문사와 또 이렇게 연결되는 문무왕과 연결되는 어떤 그런 문화 유산들 있다라는 것도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